정말 뜻밖의 뉴스. 서울 집값 하락 뒤에 물음표가 없습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이 마이너스 0.47%입니다. 와, 지금 뭔가 시장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1.13% 떨어진 이후로 8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거래 가격이요. 그런데 9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47%요. 이것 다시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다시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을 꽉 막았어요. 안 해줍니다. 네.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부터 도입한 이후로 대출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아니 자금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과거처럼 말입니다. 뭐 2022년 22.07%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2023년 10월에 마이너스 0.18%가 떨어지고 11월에 마이너스 1.71%가 떨어지고 12월에 마이너스 1.13%가 떨어진 것,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이미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관진 TV를 보신 분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6월에 12억 4,904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고요.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12억 3,297만 원, 8월에는 12억 1,260만 원, 그리고 9월에는 11억 5,277만 원이에요. 물론 10월에는 지금 9억 3,152만 원이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12억 4,904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죠. 물론 비싼 아파트가 6월에 많이 거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에는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외곽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추세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집값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실제 7월에 8,958건이 되고 나서요 8월에는 급전직하했습니다. 6,234건이에요. 지금 9월에는요 2,556건입니다. 벌써 10월 17일이에요. 이거 5,000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9월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10월에는요 현재까지 433건이에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야지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그 신호탄이 되는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평균 거래 금액도 떨어져 거래량도 떨어져 여기에다가 물량은 넘칩니다. 물량은 10월 16일 현재예요. 8만입니다. 86,826건이에요. 서울에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8만 5천 건이 넘었으면요 물량이
과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서울에서 86,826건입니다. 물량이 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과하게 나오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빨리 팔라 그러면 가격을 낮춥니다. 계속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도인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조사한 여러분 서울 집값이 8월에 뭐 마이너스 4%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천천히 반영이 돼서 시장에서는요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서울 실거래가 이거 아직까지는 잠정치입니다. 확정치는 아니에요. 확정치에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집값이 급등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급락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박스권 장세로 출렁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월말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집값이 떨어져요. 2022년에도 11월 12월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2023년에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집값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뭐 확실하게 집값이 급락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실거래가 지수가 변동한 것 그것도 마이너스로 변동한 것을 두고 시장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서가 있죠. 지금 마이너스 0.47%는 이거는 여러분 잠정지수입니다. 확정치가 아닙니다. 확정치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사실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예. 아마 이런 지표는 어디서 발표가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가면 분명히 발표가 될 텐데 발표를 보시면 아마 확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알 수 있을 거고요.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한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집값에 대해서는요. 지표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주고요. 서울 중심 내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지방에도 그대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분석해 드린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제가 보기에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